안녕하세요, 크루저 로맥입니다. 저는 오늘 먹방을 합니다. 오늘 온 곳은 저번 첫 번째 항차에서 처음에 왔었던 레스토랑 캐근입니다. 원래 오늘 예약이 7시 45분이었는데 좀 빨리 왔어요. 네, 근데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예약에 사람이 꽉 차갖고 좀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 겨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기양지에 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매일매일 재밌게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만나고 하면서 가방을 저기다 두지 말래네. 그러면서 매일매일 정말 낮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탔던 크루즈 중에서 이번 크루즈가 두 번째로 재밌는 크루즈 같아요. 자, 이렇게 와인도 있고, 와인은 언제냐, 어제 챙겨놓은 겁니다. 어제 다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어갖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어제 그 레티튜드 파티에서 와인을 많이 챙겼는데 어제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고요. 자, 저번에 메뉴 소개는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메뉴 소개는 안 하고 안 먹어본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히투나 타르타르 타타르 요거 한번 먹어볼 거고, 숲은 뭘 먹을까요? 샐러드를. 숲을 먹을까요? 샐러드를 먹을까요? 오늘은 좀 싸게 먹겠습니다. 제일 싼 걸로. 그래서 아히투나 타르타르 먹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어니언 숲을 한번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음식 중에서 가능하면 저는 소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리바이브를 먹었죠. 오늘은 필렛 미뇽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포터하우스를 먹고 싶긴 하지만 $20 다이닝 차지를 줘야 되고, 서프앤터프라고 필렛 미뇽 8온스짜리하고 그 다음에 럽스터 테일을 주는 게 있는데 이건 $25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못 먹고요. 포터하우스는 $47. 가격이 그런데 $20를 다이닝 패키지를 내라고 하니까 필렛 미뇽 $41짜리 먹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을 거고, 피셔맨스 플래터 스칼롭스 칼라마리. 내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냥 필렛 미뇽을 먹고 내일 이탈리안에서는 다른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맨날 먹던 걸로, 맨날은 아니죠. 여기 올 때마다 먹었던 그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서부지 중에까지 얘기를 다 드렸고요. Hello, good evening. Thank you. How are you tonight? Yeah, good. Is the bread for your dinner? Salamat malam. Yes, selamat malam. That we have warm sourdough bread with rosemary and garlic. Oh, yeah? Yes, also come with unsalted with butter. Yeah, thank you. Enjoy. For your food, what do you like to eat? Yeah. 아히 투나 타타. Tuna tartar, yes. Yeah, and onion soup. Yes, sir. And filet mignon. How you like it, sir? Medium rare. Medium rare. Any Yeah, sauce? for sauce that? is house-made steak sauce. Yes, sir. Give me more. Yeah. Give me more sauce. Yeah. Extra sauce, Yeah, yeah. yeah. And side dish is mushroom. Mushroom. Yeah. 아주 능숙하게 시켰죠. 저번하고 다르게. 빨리빨리 시켰습니다.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다음 스케줄을 또 가야죠. 지금 서빙된 빵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늘빵입니다. 마늘 냄새 확 나요. 네, 이렇게 생긴 마늘빵입니다. 네.
그래서 마늘 냄새가 확 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늘빵입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로 조절해야 되나? 이게 맨날 화이트 밸런스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캐그니는 이렇게 캐근이라고 딱 이렇게 돼서 좀 더 부드러운 버터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버터를 많이 먹어요. 이 집에 오면은. 자, 일단 빵을 먹어야죠. 빵 아주 따뜻해요 지금. 네, 적당한 온도로 따뜻해서 딱 좋습니다. 물론 더 뜨거우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참고로 이 필근이는 카라 있는 거 안 입고 와도 됩니다. 네. 내일 가는 온다도 그렇고. 그게 이제 이 노르웨이전 크루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옷을 많이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짐이 줄어들어요. 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옷 말고 갖고 오는 게 많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장비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옷을 좀 줄여야 돼 갖고. 근데 만약 다른 선사의 크루즈를 탔다 그러면 옷을 재킷이라도 하나 더 챙겨와야 되고, 이런 카라 있는 셔츠도 하나 더 챙겨와야 되고, 조금 더 짐이 많아져서 큰 차이는 아니죠. 옷 두 벌 정도니까. 바지도 하나 더 챙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고. 자, 이 크루즈 제가 그래도 최근에 계속 노르웨이전을 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사람들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직원들이 그렇고, 승객들은 본 사람들은 한 명 있네요. 한 명.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어딥니까? 저 남태평양 대서양횡단하고 카리브해 갔을 때, 더노에 탔을 때 봤던 사람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 사람 워낙 튀어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봤어요. 저도 알아봤고. 그래서 이름을 거의 기억하더라고요. 대화한 적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로마? 막 이런 거예요. 대단하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봤고, 저번에 이제 승선하는데, 기항제 갔다가 배로 돌아와서 승선을 하는데 한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더노 탔던 애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아이, 너 봤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진짜 아쉽게도 제가 고객 접점에서 있는 뭐 웨이터라든지 바텐더라든지 액티비티 팀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더노에서 있었던 사람 못 봤고요. 여기 크루즈 디렉터가 이제 전체 거의 매니저급이죠. 높은 직급인데, 크루즈 디렉터를 팬데믹 전에 2020년 1월에 동남아시아 크루즈 탔을 때 봤던 사람이 여기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기억날 것 같아 얘기하면서 되게 반가워 해줬어요. 네. 뭐 그 정도? 나머지들은 뭐 또 여행하다 보면 만나겠죠. 크루즈를 타다 보면은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대단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살면서 인생에서 정말 대단한 인연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냐면 저희 과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제가 유럽을 갔었어요. 언제 2000년 중반, 2005년 2005년에 루프트한자를 타고 유럽을 갔어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을 하잖아요. 딱 환승하는 데서 저희 교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동안 인사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막 인사를 한 다음에 또 연락 못 드렸죠. 그 다음 해 또 유럽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했어요. 교수님을 또 만난 겁니다. 거기서. 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교수님을 2번이나 뵀는데 그때 이후로는 유로프트한다를 탄 적이 없어서 그런지 교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좀 그런 적도 있고요. 뭐 여기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진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하루도 정말 빨리 가고요. 재밌습니다 진짜. 크루즈의 묘미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크루즈 기항지 얘기를 해야죠. 자, 동부지 중에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동부지 중에도 참 여행하기가 좋긴 좋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서부지 중에보다 살짝 안 좋은 정도? 그래도 이런 카리브해라든지 남태평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여행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하시기가 되게 좋을 거고요. 이제 동부지 중에 주요 핵심 나라들을 먼저 보면 제일 중심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를 딱 돌아서 이 아드리아 해를 딱 면하고 있는 데가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여러 곳에 기항지를 갈 수 있고요. 크로아티아 밑에는 몬테네그로도 갈 수 있고, 몬테네그로 밑에는 그리스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섬이 많잖아요. 육지도 많고 섬도 많기 때문에 기항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리스에 크레타 섬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동부 쪽으로 조금 더 이쪽이죠. 그리스에서 이쪽으로 더 가면 터키가 있고요.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가면 흑해입니다. 흑해를 가면은 루마니아도 갈 수 있고요. 불가리아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못 가죠 지금은. 흑해도 크루즈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의 못 봤죠. Is it okay for income? Yes, are you going to use a voucher, sir, or are you going to use your dining plan? Dinner package? Yeah. Okay. Yeah. Here's your card. Thank you so much, sir. 그래서 흑해까지 말씀드렸죠. 다시 이제 흑해 보스포루스 해협을 나와서 터키도 저 기항지가 많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티프로스를 갈 수 있어요. 티프로스. 그리고 더 이쪽이죠. 아시아 쪽으로 가다 보면 이스라엘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에즈 운하 근처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튀니지도 가고 막 아무튼 그런 동부지 중에 코스에 그런 데가 쫙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동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가 원래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베니스입니다. 근데 베니스가 예전처럼 확실한 모항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베니스 시내가 이제 7만 5천 톤인가 7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베니스로. 그래서 근처에 메스트레어 근처에서 있는 그런 상업 항구로 쓰던 터미널을 가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 크로아티아 국경에 있는 도시
예, 글루 터미널이 옮겨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라벤나인가 어디로도 옮겨지기도 하고 아예 그냥 앙코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베니스에 간 지는 5년 정도 되었지만 예전처럼 큰 크루즈를 타고 베니스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작은 크루즈를 타야, 그것도 베니스에서 베니스가 모항이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아름다운 베니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못 볼 거예요. 너무나도 아쉽죠. 저는 봤지 않습니까? 제 지난 오래전 영상이지만 5년 전에 갔었던 영상을 좀 보시면은 얼마나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정말 아름다웠던 곳 중에 하나예요, 베니스는. 아,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자, 에피타이저가 나와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네. 튜나 타타르인데 제가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튜나 회죠, 회? 네, 회입니다, 회. 근데 와사비도 들어있고 매콤하면서도 이제 요거 감자칩 같은 거 있는데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르크 말고 일식 사시미 레스토랑에서 먹는 투나랑 똑같겠지만 양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에 드네요. 투나 회입니다, 투나 회. 타타르 맛있네요. 마음에 듭니다. 약간 참치회 생각나시는 분들은 위에 일식당에 가도 좋지만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도 적지 않고 충분히 참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금세 다 먹어버렸죠?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루즈를 타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늦추시면 안 돼요. 네. 물론 나중에 새로운 기항지들이 생기고 못 갔던 곳을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갔었던 데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베니스도 그렇고 이제 아프리카 북부의 틴지도 그렇고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도 보라보라를 못 가서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3년 전에는 있었다니까요, 보라보라가. 근데 팬데믹 이후로 보라보라라는 데는 없어졌어요. 네, 기항을 안 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세계에서 BBC가 선정한 10개 도시 중에 하나인데, 10곳 중에 하나인데 죽기 전에 가봐야 되고 거기를 눈앞에 두고 못 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이도를 이번에 타려고 했는데 네, 흑해로 가는 거 결국 흑해로 못 들어가잖아요. 배가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길 수 있고 또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코스는.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루시면 미루실수록 뭐 좋아질 수 있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재가 더 많아지는 게 많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크루즈를 타다 보면은 이제 어제 제가 갤리 투어를 하면서 봤는데 여기서 레티튜드 회원이 총 탄 사람이 한 1,500명 좀 안 되는데 레티튜드 회원이 900명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플래티늄이 한 200명, 골드가 더 적어요. 플래티늄보다. 실버 네, 하고 브론즈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 말은 곧 이 크루즈를 탔던 사람들이 계속 재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겠죠. 노르웨이전만 타는 게 아니고 물론 노르웨이전만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크루즈도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많이 가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코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뭐 한국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 서부해안을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항로를 만들면서 진짜 신항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크루즈 항로를. 예, 그렇게 하면서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코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배를 더 늘려야겠죠. 물론 배를 더 늘리는 추세이긴 합니다. 각 선사들이. 어쨌건 그냥 딱 마음에 드는 크루즈 있으시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타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타십시오. 오늘 아침에 강연한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웃으면서 살고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동부 쪽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트리에스테마죠. 트리에스테라고 이 자다르 그쪽 근처에 있는 곳이 대부분 이탈리아 베니스 쪽에 베네토 지방인가요? 그쪽이? 베니스 쪽이? 아닌가? 그쪽에 아마 모항지가 될 겁니다. 자, 어니언 숲이 왔습니다. 이 어니언 숲은 위에서도 나오긴 나와요. 위에나 아니면은 저 일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맛은 다릅니다. 그리고 양도 조금 많고 양파의 맛이 조금 더 깊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색깔은 아주 좋죠?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이 모짜렐라 치즈가 여기 딱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숲 중에 하나인데 이번 항차에서 처음 먹어요. 이번 여행에서 어니언 숲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 안 먹어본 거 먹으려고. 여기 건 좀 덜 짜요. 근데 여기 이제 윈도우즈나 테이스트에서도 이 어니언 숲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짭니다. 이 위에 모짜렐라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탈리아에 어제 트리비아에서 나온 건데 오늘 트리비아인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야채가 제일 많이 수요가 있는 게 어니언이랍니다. 전 포테이토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둘 지식을 밀려가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얘도 남김없이 다 먹을 겁니다. 어우, 거의 해장 되는 것 같아요. Hot and warm milk. Level 22, the gentleman. 아, 너무 먹기만 하네요. 이탈리아는 이제 베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안코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모항지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기항하는 건 아닌데 이제 베니스가 안 가다 보니까 잘 크루즈 선사들이 안 가다 보니까 점점 트리에스테나 안코나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아예 그냥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아테네 같은 그리스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이스탄불 같은 데서 아예 그쪽에서 시작을 하든지. 따지고 보면은 여기 동부지중해 쪽에 대도시들이 진짜 아테네, 이스탄불, 베니스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대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항지의 조건이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나마 앙코나가 큰 도시. 그리고 브린디시 뭐 이런 데도 크루즈가 있긴 있는데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오히려 바리가 더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시들이나 이런 데는 다 크루즈 터미널하고 도심하고 다 가까이 있어요. 다 여행하기 편한 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약 그런데 기항을 한다 그럼 그냥 내려서 도보로 여행하셔도 되고 뭐 좀 멀리 가실 거면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되고 뭐 다 그 정도 수준이라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타란토라는 데도 갑니다. 타란토. 거기는 이제 옛날 2차 대전 때 뭐 타란토 공습도 있었던 곳이고 뭐 군사적으로 그래도 꽤 중요했던 곳이긴 한데 타란토라는 데도 가고 저도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타란토는 뭐 그 정도입니다. 이탈리아 동부해안은.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동부해안 말고 이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트리에스테를 말씀드렸고 트리에스테에서 이제 바로 이제 크로아티아로 시작이 돼요. 근데 크로아티아에 웬만한 관광지들은 자그레브나 플리트비체 빼고는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데는. 그래서 두브로브니크 일단 가죠. 그 다음에 스플리트 가죠. 그 다음에 자다르를 갑니다. 제일 위에 있는 데가 자다르예요. 다 크루즈 터미널이 가까운데 스플리트도 가깝고 두브로브니크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텐더보트로 접안해서 되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살짝 떨어져 있어요. 거기만 살짝 차를 타고 잠깐만 이동하면 되는데 대중교통 버스도 있습니다. 그 버스 이용하시는 게 제일 싸요. 그러면 딱 그 두브로브니크 성 무슨 문이죠? 북문인가 서문인가? 거기에 딱 당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걸어 다녀도 돼요. 다. 그리고 케이블카 타는 데도 다 멀지 않고 걸어 다녀도 되고 뭐 성벽투에 어차피 차도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거고. 제가 갔던 곳 중에 정말 좋았던 곳 중에 하나 두브로브니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내려오게 되면 몬테네그로가 있습니다. 네. 몬테네그로에 코토르라는 데를 이제 또 기항을 하는데, 코토르가 진짜 거기는 크루즈에서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 도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절벽에 딱 이제 성들 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가 유럽 대륙 남쪽에 있는 뭐 어떤 해안, 리아스식 해안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거에 최남단에 있대요. 그래서 자연 절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꼭 크루즈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코토르에서는 뭐 대중교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해서 부두바 같은데 그런 데도 갔다 올 수 있고, 전 갔다 왔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조금 버스 터미널까지 조금 걸어야 되긴 하지만 뭐 이 동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검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그쪽 몬테네그로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너무 많아요. 이제 코르푸 섬도 있죠. 그 다음에 아고스톨리니도 있죠. 그 다음에 올림피아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아테네도 있죠.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산토리니, 미코노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산토리니, 미코노스도 있고, 이제 크레타 섬은 기중에 한 건 딱 있잖아요. 유럽 문명의 발달지 크레타. 거기도 크루즈가 2군데인가 3군데가 씁니다. 그래서 에라클리온이라는 데도 가기도 하고, 또 아래쪽에 또 가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근데 그리스는 대체적으로 크루즈 터미널하고 일반적으로 다 멉니다. 관광지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스를 가시려면. 미코노스 빼고는 조금 다 멀어요. 그러니까 카타콜론이라는 데서 내려도 올림피아까지, 이제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데 있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거기 가려면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선사기항지 투어를 이용하든, 근데 이제 크루즈 터미널 내리면 그 앞에 있습니다. 또 여행사들 다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버스가 다 있거든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르푸 섬에 가도 중심지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걸어갔습니다만 조금 되는 거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걸어간 이유는 대중교통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겠죠?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지만 거리가 멀고, 저는 가면서 막 시장도 보고 막 이것저것 보고 싶어서 걸어간 거고, 또 다이빙샵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걸어간 거지, 일부러 막 걷고 싶어서 걸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꽤 배차 간격이 길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테네가 진짜 중요한 모항지긴 한데, 아테네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로 치면 인천, 서울이에요. 인천항에 내리면 서울로 여행 가야 되잖아요. 인천항부터 간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그쪽에 가다 보시면은 지금 뭐 황인범 선수가 뛰고 있는 올림피아코스 경기장도 막 보이고, 호보노프 버스 다 운영합니다. 터미널에서. 그거 이용하셔도 되게 편하고,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고 아테네까지 가셔도 좋고. 근데 저는 아테네가 모항지가 아니고 기항지라면 저 같으면 호보노프 버스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그걸 타면은 이제 아테네 1회 올림픽 열렸던 데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막 이렇게 찍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아테네가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실 거면은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보노프 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테네는. 산토리니는 텐더보트로 돌아가는데, 저도 가본 지가 꽤 오래됐지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왜냐면 기반이 잘 돼 유명한 관광지고, 여행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스쿠터 같은 거 빌려서 여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산토리니 가시면요,
우리가 사진에서 본 산토리니는 너무 이쁘잖아요. 하얗고 파란지 뭐 막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은 완전히 하얀 완전 파란색 아닙니다. 예, 사진빨입니다 다. 근데 사진 찍으면 진짜 기깔나게 나오죠. 예.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약간 느낌이 다른데 사진 만족도는 엄청 높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스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터키도 이제 이스탄불이 점점 모항지로 발전하고 있고 이스탄불도 네, 크루즈 터미널이 멀지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이스탄불도. 네, 그렇고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크루즈는 성지순례 파트모스 같은 데 가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파가 그 테라비브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도 가고 에시우드라고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쪽인가 그렇고 다 예전에 성지순례 했던 그런 코스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코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네, 크루즈를 타시면서 성지순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코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테네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은 이스탄불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렇게 동부지 중에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어서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크루즈를 그냥 잘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냐 그냥 추천해달라 그냥 저는 딱 네, 얘기합니다. 지중해로 가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하죠. 어디 가보셨나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파리 가봤고요. 마르세유 잘 안 가시죠? 땡큐. 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네, 소스가 나왔습니다. 아, 소스래. 네, 필레 미뇽 나왔는데 엄청 크죠, 얘도? 네. 아, 겁나게 큽니다. 소스도 충분히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네, 요거 버섯. 네, 요거 좋아합니다, 제가.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맛입니다. 이 캐근이 요거가 맛있어요, 진짜. 제가 좋아합니다. 먹어보고 반했어요. 반했어요. 일단 두께가 어마무시하죠. 네, 땡큐 베리 마치. Cook the way you like. 네, 겉에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더 익긴 했어요. 네, 뭐 괜찮아요. 빨갛잖아요. 네. 역시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머쉬룸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리바이 먹을 때는 막 뭐죠 비계 제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진짜 순전히 안심만 있어요. 이렇게. 안심만. 그래서 얘기를 계속 드리자면 마르세유나 니스는 근데 가보신 분들이 많긴 하겠다. 네. 뭐 선택입니다. 네, 서부로 가실지 동부로 가실지. 네. 근데 섬은 많이 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작시오라든지 네, 마요르카라든지.
크루즈가 좋은 게 정말 유럽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한 사람들도 코르시카 간 사람 별로 없을걸요? 프랑스 간 사람 중에서도. 이탈리아 아무리 많이 갔다 그래도 사르데니아 가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네. 그리고 마요르카야 뭐 이강인 선수 때문에 많이 익숙하고 이비자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마온이라는 데 가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네. 그 정도로 크루즈는 일반 관광지도 가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섬나라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몰타 같은 데 가려면 억지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크루즈는 배만 타면 다음날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스를 뭐 좋다 이겁니다. 뭐 자유여행으로 가셨던, 패키지로 가셨던, 네, 아테네 갔다가 산토리니 갔다가 미코노스 갔다가 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동 시간하고 뭐 이동 수단이 어떻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여쭐게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크루즈가 답이에요. 미코노스, 산토리니, 아테네, 어디야? 뭐 두브로브니크, 코르푸,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스플리트 같은 데 가면서 일주일에 딱 다 포함해서 돈 100만 원이다 생각하면 인당 9박 1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리 많이 돈을 쓴다고 해도 비행기값 빼고 150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크루즈랑 그 다음에 모항지 숙소도 있어야겠죠. 1박 1박씩 한다고 치면 승선하기 전 1박 아니면 2박 하선하고 뭐 1박 뭐 그런 생각했을 때 뭐 6성급 이런 데가 아니고 웬만한 3, 4성급 호텔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인당 150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관건은 비행기죠. 비행기 티켓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일단은 가시고 싶은 곳을 먼저 적으세요. 그리고 크루즈 사이트들 보시면서 최대한 가고 싶은 곳들이 엮여 있는 그런 코스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가봤습니다만 서울 사시면서 롯데월드 타워 안 가보신 분들 되게 많고요. 꼭대기까지 안 가보신 분들 많죠. 63빌딩도 안 가보신 분들 많고 심지어 서울타워 안 가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 못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 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보라보라를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한 20년 안에 가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죽기 전에 가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시더라도 파리 한 달 살기 하면 다 갈 수 있습니까? 네, 못 가요. 한 달 살아도. 그 근교까지 다 가려고 하면 못 가고요. 저도 이 크루즈에서 지금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크루즈에서 28박 29일을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가본 곳도 많아요. 이 안에서도. 물론 가보고 싶은 데는 다 갔지만 굳이 관심 없는 데는 안 가지만 어쨌건 안 간 데는 안 간 데는 많긴 많죠. 그래서 크루즈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크루즈 타면 그거 야 반나절밖에 못 보는데 그거 뭐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 하시는 분들 유럽 여행 가서 교통편 타고 얼마나 이동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나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비행기로 이동했어.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셨고 공항에서 얼마나 기다리셨고 또 돈을 얼마 쓰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는요 돈 아끼려고 야간 기차 많이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나이 먹고는. 죽습니다. 죽어. 젊으니까 했던 거고 그렇다고 낮에 다니면 그만큼 시간을 까먹게 되죠. 그냥 다니면서 발 닿는 데서 사진 찍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랬던 여행들이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크루즈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여유가 있습니다. 다 못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유는 있어요. 최소한. 그리고 저처럼 너무 재밌게 지내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이대기만 잘해서 어제 그 배틀 오브 섹시스 게임 갔다가 참여했다가 그래도 저랑 좀 인사 좀 나눴던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얘기해요. 좀 어제 뭐 너 좀 귀여웠어 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랬던 사람도 있고 우승해서 축하해 막 이런 사람도 많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 사람 물론 저도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먼저 인사해주고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친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자주 마주치고 정이 들면은 인사하고 그리고 무인사하고 아이타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친근해지게 되고 결국은 말을 섞게 돼요. 결국은 저는 그냥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그냥 오랜 기간 이렇게 크루즈를 타면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즐기는 비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 성격마다 다르겠죠. 예. 본인에 맞는 성격에 맞는 여행 하시면 되고, 이런 거 여행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분명 크루즈를 타보고 싶어 하시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오실 거라 믿고 저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와인이 진짜 맛있어요. 이 노르웨이전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스트 와인 웨스트라는 와인인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줄리 누나하고 이제 같이 일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스트 앤 웨스트를 시켰죠. 네. 이제 다 먹었고 디저트 메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저트 먹으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빨리 끝나. 6시 반. 여기 온 게 5시 한 20분쯤 왔거든요. 1시간 좀 넘게? 1시간 정도?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거고요. 뭘 먹을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라즈베리 크림 브릴레, 세븐 레이어 초콜릿 케이크, 애플파이, OMG, 오마이갓, 캐러멜 버터 스커치 치즈케이크, 웜 블루베리 오트밀 크리스프. 저는 그냥 세븐 레이어 초콜릿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캐러멜 있는 거는 치즈케이크는 좀 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세븐 레이어 초콜릿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 나오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다는 생각으로 요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번 영상에 제가 같이 올려놨으니까 메뉴는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건 뭐 남부 유럽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북유럽도 거의 똑같아요. 여행하기 좋습니다. 노르웨이도 좋고, 다만 아이슬란드나 뭐 그린란드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노르웨이 북쪽,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쪽은 조금 가격이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기항지투 비용도 비싸고,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꼭 가시면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합니다. 북유럽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틀란트 맞던가요? 덴마크.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북해, 영국 있는 쪽 북해, 이쪽이 발트해. 그래서 발트해는 도시 여행 위주입니다. 도시 여행. 그래서 지금은 못 가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갔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못 가는 데가 있었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지금 못 가네요. 저는 2번 갔었습니다. 배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갈 수 있었고, 헬싱키, 스톡홀름,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의 탈린, 라트비아의 리가, 그 다음에 폴란드의 그다인스크, 그 다음에 스톡홀름, 코펜하겐, 말메, 요런 쪽이 다 이제 발트해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 비스비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를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도시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남부 유럽이랑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대중교통이나 그런 것도 다 비슷하고, 다만 환전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 북해 쪽,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도 4개 나라가 있죠. 영국 4개 축구팀 있는 건가요?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웨일스가 있고, 북아일랜드가 있고, 이렇게 있고, 아일랜드는 또 따로죠. 크루즈가 거기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영국의 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 여행하기도, 또 스코틀랜드 북단까지 여행하시는 게 육지 여행 하시면서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맨체스터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을 때라든지, 맨체스터라든지 에든버러까지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나 글래스고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으로는 잘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크루즈는 그 위에까지 다 올라가요. 네, 재밌는 거 많이 더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이 또 달라요. 잉글랜드도, 영국도 올라가게 되면 웨일스도 가기 힘든 곳이죠. 잘 못 가죠. 대부분 영국 여행하면 리버풀, 런던, 옥스포드, 뭐 이런 데 가신단 말이에요. 캠브리지.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아일랜드 더블린, 이제 북해 쪽은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또 프랑스 북부의 르 아브르라는 데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쉐르부르의 우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쉐르부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또 제가 저번에 가려다가 못 갔던 어디야 섬인데 채널제도, 거기도 갈 수 있습니다. 채널제도. 그리고 노르웨이 북부 쪽 오슬로,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베르겐이라든지, 위에 뭐 올레순, 스타방에르, 어디까지, 북극에 있는 스발바르, 이쪽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까지. 여기는 자연입니다. 자연.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하더라도 이쪽 노르웨이 연안하고 런던이래. 영국 북부 쪽 이쪽하고는 많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도 보고 싶고 자연도 보고 싶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타시고 북유럽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는 짧게는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길게는 10며칠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그냥 일반 내가 자유여행을 하면서 노르웨이의 송네피오로도 가고 게이랑에르도 가고 막 이렇게 게이랑에르 피오르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피오르들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거기서 식사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노르웨이가 밥이 얼마인지. 밥뿐만 아니라 숙박비가 얼마인지, 또 교통비가 얼마인지를 직접 다녀보셨다면은 아마 몸소 체감하셨을 거고, 그 비용하고 아마 크루즈 비용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선택에 고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편리성뿐만 아니라 비용에, 음식 퀄리티에, 숙소 퀄리티까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진짜 북유럽은 발트해도 그렇고 크루즈를 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거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바이킹 라인하고 신자 라인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일부 여행사나 그런 데서는 그걸 크루즈라고 말합니다. 크루즈가 아니에요. 그거는 페리입니다. 페리. 진정한 크루즈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은 크루즈랑 페리랑 비교를 잘 못하죠. 크루즈랑 페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크루즈는 화물이 안 실려요. 차들이 안 실려요. 온전히 이 배가 이 유흥 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크루즈예요. 근데 페리는 목적이 이동입니다. 오락이 아니라. 물론 이동을 하면서 길게 이동하니까 선실도 있어야 되고 밥 먹는 데도 있어야 되고 뭐 공해상에 나가기 때문에 카지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처럼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서비스가 막 좋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신자 라인, 바이킹 라인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뭐 이탈리아 쪽으로 내려오면 그리말디 라인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페리들이. 근데 그런 거를 크루즈라고 속이는, 그런데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크루즈가 아닙니다. 먼저 그런 거를 홍보하는 데는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국에서도 막 근데 그것도 크루즈긴 해요. 선셋 크루즈 막 이런 건 진짜 화물이 안 들어가고 차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건 크루즈가 맞긴 한데, 그러니까 크루즈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이런 대형 규모의 선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그맣게 있어서 리버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뭐 선셋 크루즈, 디너 크루즈가 맞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지 보셔야 되고, 그냥 크루즈 하면 좋잖아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seven layer chocolate cake, please. Ice cream? Yeah, ice vanilla. Do you have strawberry ice cream? No, we have vanilla ice cream. Yeah, good.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 부산 오사카 다니는 전기선도 크루즈라고 불렀어요. 페리인데. 예. 그리고 뭐 인천에서 아니면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거 크루즈라 그러죠. 아, 저번에 1박 2일에서 보니까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도 크루즈라 그러더라고요. 페리인데. 예. 거기서 뭐 초호하객실 뭐 이렇게 뭐 예? 배정받아서 했다는데 아, 저 그냥 웃었습니다. 그 방이 뭐 1박에 얼마야? 80만 원? 아, 제가 80만 원에 이 배를 타는 거 아시죠? 네, 그것도 10일 넘게.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튼 뭐 제가 뭐 직접적인 설명은 막 비교라든지 그런 건 안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크루즈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훌륭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북유럽은보다 크루즈를 꼭 가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북유럽은 안 가보셨다면 꼭 크루즈로 가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내일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갈 건데 내일은 동남아시아 쪽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동남아시아죠. 아니면 아시아, 일본 이런데.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이번 여행에서 마지막 먹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접근성이 좋은, 제일 시도하기가 좋은 그런 코스인 아시아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크루즈에서 많이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해요. 희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가 정말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여기 아시아 섬도 많고 나라도 많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가 결국은 뜨긴 뜰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수많은 미국인들, 수많은 영국인들 이 배에 1,400명 중에 미국인이 1,000명이에요. 거의 1,000명. 뭐 거의 미국배긴 하지만 다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루즈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갔던 코스란 말이죠. 그럼 이제 어디를 눈을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미 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승객들 중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은 이제 크루즈로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아직은 한국을 안 간 사람이 더 많긴 합니다. 다 물어보면은 일본은 어느 정도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을 아직 안 가봤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한 제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크루즈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동남아시아죠. 그냥 그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지역이 되게 여러 가지죠. 이제 이쪽, 우리 쪽이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양이 있고, 그리고 중동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권역 정도로 그냥 저는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죠. 그거는 내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어요. 결론 뭐냐? 크루즈를 처음 여행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유럽으로 가셔라. 유럽에서도 만약 내가 여행은 여러 가지 유럽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크루즈만 안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섬 위주로 보시고
처음 들어보는 지명인들은 먼저 보세요. 그게 남부 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섬이나 지역일 수도 있고, 노르웨이 북쪽이라든지, 뭐 스코틀랜드 북쪽이라든지, 아니면 북아일랜드 쪽이라든지, 네, 아이슬란드 쪽. 7-layer cake. 땡큐. Sorry, this just tilted. 아, 예, it's okay. 자,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가 왔습니다. 이렇게 7 레이어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네, 7개가 이렇게 됐고, 원래 세워져서 나와야 되는데 눕혀져서 나왔다고. 뭐 상관없습니다. 먹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매운 거래.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따, 맛있네. 달긴 난데 아주 많이 달진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달아요. 이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진짜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오늘도 시니어 크루즈 디렉터가 방에 초콜릿 보내줬잖아요. 저희 트리비아 팀하고 나눠 먹었는데 저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5개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은 똑같습니다. 위에 뷔페나 여기나. 참고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스페셜티 레스토랑이라고 별도의 비용을 내고 먹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2D라고 써 있잖아요. 2번의 디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미리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플래티늄 나와 있잖아. 플래티늄. 네. 제 등급이 플래티늄인데 플래티늄이 되면은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2번의 식사를 그냥 할 수가 있어요. 2사람하고. 네, 이 디너로는 이 2D로는 혼자밖에 못 먹고 플래티늄은 누가 되든 한 명 더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줄리 누나 사파이어고요. 제가 이제 플래티늄인데 둘이 4번을 먹는 거예요, 밥을. 네. 그 누나도 혼자 왔고 저도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인도 2병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혼자 여행하셔서 만약 노르웨이전도 그렇고 다른 것도 탔다 그러면은 등급 높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디너 패키지, 디너네, 주류 패키지 있는 사람, 여기 주류 있거든요. 이렇게 또 저는 2D만 있지만 주류 이렇게 적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놀면은 술이 계속 생깁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양주 한 병 갖고 왔는데 반도 못 먹었습니다. 아직 맨날 다른 사람 이제 술 주는 게 있어서. 자, 이렇게 오늘 태근이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먹방을 진행을 했고, 내일은 또 다른 레스토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스페셜티 레스토랑인 온다에서 또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맥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먹은 건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94달러치 먹었고, 빵원이죠, 빵원.
아 오늘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 아유. 저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23번째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23번째 날 아침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태평양을 횡단 중입니다. 네, 어제 이제 적도를 지났고, 네, 인증서까지 받았죠.